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미나님, 동호회나 모임에서 티키타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집단이든 집단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인사를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쌓이냐면 저 사람한테는 쉽게 말을 걸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먼저 인사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먼저 인사하는데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입을 쉽게 떼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한테는 먼저 말 걸기가 약간 쉽지는 않다라는 이미지가 딱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면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쉬워 보인다는 뜻이 아니고 다가가기 조금 쉬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근데 인사처럼 뭔가 실수를 했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물어보시고 뭔가를 받았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참 예의 갖추고 대화할 만한 태도를 갖춘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로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사성이에요. 인사성. 그리고 두 번째, 간혹 가다가 대화를 잘 못하시는 쑥맥 분들이 많이 하는 오류인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레파토리가 있대. 이분들은 대본이 있대. 특히 이제 여성과 남성이 만났을 때 이런 소개팅 이런 자리 있잖아. 질문 1.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질문 2. 미나 씨는 취미가 뭐예요? 세 번째, 미나 씨 밥 먹으셨어요? 이게 이 레파토리가 끝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진짜 노력하는 거 너무 알겠는데 이 레파토리가 끝나면 할 말이 없는 이유가 yes or no 또는 정말 짧은 주관식, 뭐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하면 낚시, 이렇게 두 글자만 말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질문들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공감이 될 만한 주제를 먼저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나 씨는 취미가 뭐예요? 미나 씨는 평일에 뭐예요? 낚시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들 말고 예를 들어 날씨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런 식으로 공감이 될 만한 건덕지를 먼저 던지는 거야. 이 사람도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픈 사람이야. 그러면 맞아 그치 막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릎이 아픈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그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쵸, 요즘 날씨가 조금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날씨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어.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런닝크루에 들어와 있어. 그랬을 때 누군가한테 이 사람을 취조하듯이 미나 씨는 런닝을 언제부터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먼저 내 고민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제가 런닝크루는 처음이어가지고 운동화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운동화 어떤 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건덕지를 주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 알만한 걸 질문을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은 조금 삼가할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나 씨는 무슨 일 해요? 미나 씨는 평일에는 뭐예요? 미나 씨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죠? 미나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미나 씨는 결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은 되게 굉장히 선을 넘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부담스러워요. 이게 내가 언제 느꼈었냐면 가끔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경우 있어. 미나 씨 몇 살이에요? 이래서 저는 93년생이에요 이랬을 때 먼저 물어봐 놓고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 비밀이에요. 그냥 많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들 있거든? 그러니까 나이값을 못하는 거야. 자기 나이를 자기가 못 받아들이고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냥 똑같은 나이여도 그냥 그런 거에 아무 자격지심 없고 이런 분들은 편안하게 나이 말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이 꼭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 좀 만나다 보면은 이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불쾌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사적인 질문을 좀 잘 하지 않아. 그리고 또 일례로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내가 주민센터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르신들은 내 직업이 궁금할 수 있어. 내가 아직 젊으니까.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기도 하는데 내가 어르신들한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처음에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그런 질문을 조금 받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나이 때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집에서 놀고 그림 그리러 오고 막 그러지. 그냥 그런 질문을 받는 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 나이가 들수록. 왜냐면 은퇴를 하시고 이분들은 일을 지금 안 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질문은 했지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역질문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적인 질문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누군가한테 질문을 할 때는 이 사람을 뭐 자주 보고 점점 편해진 사이면 괜찮은데 처음 만났는데 직업이 뭐고 뭐 남자친구는 있고 결혼은 했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조금 신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조금 사적인 걸 피해서 질문을 해라. 공동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에 모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책이면은 여기 근처에 뭐 서점 없나요? 제가 서점을 가려고 했는데 마땅한 서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서점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 사람에 대한 질문 말고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리액션이에요. 진짜 경청만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느 집단을 가든 진짜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걸 경청을 하면은 이미지가 일단 좋아지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랑 계속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질문해놓고 이야기를 안 듣는다거나 내 이야기 해야지? 나는 다음에 무슨 얘기 해주지? 막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그럼 이 사람도 말을 할 흥미를 잃어, 재미가 없어. 근데 그에 맞춰서 리액션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발화자도 신이 나요. 리액션이라는 게 경청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 그리고 말을 할 때 본인만 계속 말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받쳐주면은 좀 더 말이 재밌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향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때 이도령이 도착을 했는디 이랬을 때 얼쑤 이거 한번 딱 들어가면 재밌잖아. 갑자기 막 다음 얘기가 더 집중이 되잖아. 그런 효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것보다는 아 정말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재밌어. 계속 말하고 싶어져. 그래서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 있잖아. 이 친구들이 나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안다? 왜냐면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제가 리액션을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막 얘가 뭐라고 씨부리면은 Oh no way! Really? For real? Oh my gosh! Shut up! 막 이런 식으로 영어로 리액션을 해주다 보니까 애들 생각에는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나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리액션만 봤을 때 얘네들은 내가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한국말 아니고 외국어에도 이렇게 통해요. 리액션을 잘하는 게 진짜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버려. 같이 리액션 하면서 들으면은 쉽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집단에 가든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게 하는 리액션과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겁게 생각하거든. 신경도 되게 많이 쓰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레파토리가 다 끝났는데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사실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행동에 조심스러워지고 치고 빠지고가 안 되고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조바심이 계속 있고 불안감이 계속 있단 말이야. 근데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듣는다. 나는 앞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리액션만 하면서 듣는다 라는 식으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대화하는 게 한 번, 두 번 경험이 되면서 어색하지가 않아질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정말요? 아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이 얘기만 하면서 그냥 계속 듣기만 해봐요. 그럼 어느 순간 대화에 적응이 될 거예요. 적응이 되는 날이 와. 그렇다. 오늘은 어느 집단에 가든 대화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그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